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늦은 오후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 DS 단석에 대한 기대와 어떤 우려가 여러분들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영상 이거 보시게 되면 DS 단석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보이고 있죠.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DS 단석이 이제 22일 날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상장을 합니다. 피날레를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이 DS 단석이라는 종목이 이 친환경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적으로 친환경 사업은 어떻습니까? 바이든 정책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인 유럽의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은 반드시 성장에 대한 부분을 그 당일에 보지 마시고, 그죠? 예,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볼 텐데, 사업 부분을 조금 이제 개괄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 바이오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죠. 자, 이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식물이나 그쵸? 동물 이 유해한 어떤 가스를 배출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사람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죠. 그쵸? 뭐 배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스가 나오는데 이걸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오 에너지 사업. 자, 두 번째는 플라스틱 사이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전 세계 중에서 이 플라스틱에 대한 남용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죠. 자,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배출하는 나라가. 맞습니다. 저희 나라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이런 건 또 1등이네요. 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국가에서 정부 정책 사업으로 해서 DS 단석에 밀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배터리 리사이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물론 이제 내연기관차를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생깁니까? 첫 번째, 맞아요. 자동차, 배터리. 자, 이 부분에서 어떤 납이나 어떤 이 금속을 추출하는 거에 한정되어 있지만요. 지금 새롭게 사업 부분을 꾸렸죠. 그게 바로 폐배터리죠. 이차전지의 전기차의 수명은 5년 정도 된답니다. 자, 이 5년 동안에 어떤 폐배터리가 생겼을 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은 아마도 이 동사에 DS 단석이라고 하는 동사에 큰 어떤 날개를 달아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깊게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기대와 어떤 맞아요. 우려가 지금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LS 머티라고 하는 종목이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라고 하는 종목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신규 상장주의 흐름이 지금 너무 안 좋죠. 자, 그러다 보니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둘과 같은 흐름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첫날 둘째 날에 하루짜리 천하로 끝나버릴 것인가 시초가에 팔아야 되나 얼마에 팔아야 되나 고민 많으시죠? 다 오늘 해답 말씀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해주시게 되면 제가 많은 힘이 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기관 투자자 그리고 일반 투자자. 자, 여러분들이 일반 투자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배정 비율은 기관 투자자의 배정 비율이 높습니다. 자, 이게 첫 변수인데요. 첫날에 공모주를 받아갔을 개인들의 흐름은 어떠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첫날 시초가에 대한 가격을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기관들의 수급이죠. 이 기관들의 수급이 어떻게 의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초가가 고점이 될지 아니면 저점에서 형성해서 올라갈지 이게 결정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오늘 다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때 아마 여러분들 경쟁률 꽤나 높으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최대주주 이런 것들은 좀 제외를 하고요. 어차피 최대주주는 팔지 않습니다. 한승욱 씨, 한수현 씨.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유통 제한 물량이라고 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스톤브리지 에코 1호 3호 투자 합자회사. 자, 이 부분은요.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입니다. 나름대로 뭐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서 상장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근데 이 스톤브릿지는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인공 AI 챗봇 업체에 투자를 해서 상장을 하고 5배 이상의 수익을 낸 전문 투자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수량을 달리합니다. 자, 상장일로부터 3개월은 요렇게, 상장일로 6개월은 요렇게. 결국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까지는 보호해수. 예를 들면 팔지 않을 거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모가가 정해진 10만 원. 그렇죠? 이 이상에서 가치를 평가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쭉 봅시다. 그리고 또 이 기업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지금 시장에서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사실이 뭐죠? 네, 맞아요. 상장을 해서 공모자금, 즉 이 어떤 신주를 발행하든 간에 아니면 기존에 비상장일 때 보유 주주들한테 니네 주식을 이쪽에 나눠줄 수 없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돈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 방식의 비중이 조금 높아요. 네,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요 비중이 좀 높다는 거는 사실 조금 어떤 뭐 시설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사용하지 않고 기업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금이 있다. 그게 비중이 좀 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이어지는 부분은 상장을 하면서 시장에서 돈을 얻어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청약한 돈을 그 주식 수량을 이제 신주를 발행하고 구주를 발행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 돈으로 부채를 갚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 우려가 시장에서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결론을 내드릴게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조달 비용이라고 해서 지금 은행 금리가 너무 높죠.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어떤 이 정부의 이런 수주가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벌어들이는 이익을 따진다고 한다면 작년에 매출액이 1조였고요. 영업이익이 1,000억입니다. 느낌만 봐도 오시죠? 알짜 회사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이 부채가 많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시설 자금을 많이 썼다는 거죠. 자, 이 돈이 되면서 이 부채를 갚겠다. 그러면 조달금리, 즉 이자 내는 거를 줄이겠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시장에서는 아하, 그래도 빚을 갚는 용도는 아니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요번에 좀 공모 청약을 받아갔던 기관들 6군데를 통해서 어떠한 이 의지를 좀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한 군데에서는 일단 시초가에 매도하려고 하고요. 조금 좀 많이 배정을 받은 데가 있어요. 생각보다. 이쪽에서는 일단은 보유 의견을 갖더라고요. 자, 이 부분은 역시나 시초가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는데 한몫을 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주요 제품 및 서비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비중 자체가 어떻죠? 예, 맞습니다. 비중 자체가 바이오 에너지죠. 이게 지금 상당 부분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도 향후에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죠. 2차 전지 쪽에 대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부. 이 부분의 매출액이 상당 부분 거의 과반을 차지할 겁니다. 50% 이상. 자, 이게 바로 이 기업의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은 하나예요. 이 기업을 단기적인 부분에 첫날에 대한 부분에 거래를 통하는 거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상단과 하단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상단이란 게 따상상이란 게 아니고요. 기관의 일정 부분의 매도와 그리고 시장의 심리라는 게 분명히 반영될 거예요. 그게 바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일 거고요. 역시나 저도 펀드 매니저 하면서 10조 원의 자금을 IPO 시장에 이렇게 투자할 때도 항상 시장의 룰을 좀 따랐다는 건데요. 그 룰도 일정 부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논리적인 방식과 그리고 시장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 나아갈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일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대에서는 여러분들께 경쟁률이 너무 심했죠. 초과 수량, 즉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거를 4주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일러드릴 거니까요. 영상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이 부분들 중에서 자, 영상을 조금 더 이어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바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정리했고요. DS 단석 상장 전에 대응 전략 자료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어차피 시초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으시나요? 예. 사실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 얼마만큼 수량 많이 받진 못했을 텐데 그 수량을 받아서 가게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모주 투자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010-4822 자, 8706으로 DS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첫날에 대한 시초가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말이 좀 세긴 하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여러분들 반드시 마스크를 좀 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자님들 제가 이거 구독자님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DS보다는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구독자임을 제가 알아야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보내드릴 때 좀 뿌듯할 것 같거든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DS라고 보내시되 구독이란 부분을 반드시 보내주세요. 구독자라고 해서 구독이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DS라고도 해도 좋지만 구독자임을 알리는 구독이라고 해서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시죠. 이 기업은요. 자, 최근 나왔던 이슈들 중에서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항공업계 탄소 배출권 최다 5명 벗기 위해서 안간힘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공업계 비행기나요 선박 등에서 이제 배기가스가 가장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라마다의 탄소 배출권을 제한하는 거 아시죠? 각각 국가의 탄소 배출권을 이렇게 용량을 정해줍니다. 그 용량을 다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페널티를 줘요. 근데 만약에 이 페널티 받기 싫은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사와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건 역시나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유럽 시장에서 친환경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 있죠? 미국에 역시나 지금 그린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실 첫날에 대한 시초가에 대한 전략은 이제 다 받아가시고 대응하시면 되지만요.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죠. 뭘까요? 중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어떻게 흐름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대세 선박연료 LNG 탄소 규제로 입지 좁아지나라는 뜻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요. 탄소 중립을 하는 과정에서 액화천연가스 LS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한 탄소 배출권. 자, 이 부분이 역시나 이 당사에게는 맞아요. 예. 영업이익이나 성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바이오 에너지죠. 자, 여러분들은 일단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맞는 종목을 이제 청약을 하신 거 맞습니다. 미리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탁월한 선택은 맞습니다. 그리고 첫날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몇백 프로 제가 이제 영상에 다 집어넣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구독자분들 그래도 사실 저희가 인연이긴 하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마주 뵙게 되는 것도 하나의 인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죠. 010-4822 8706으로 자, 구독을 했습니다 라는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그리고 구독자입니다 라고 해서 구독이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전략자료집을 다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시장의 패러다임과 가장 맞아떨어져 있는 종목을 지금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만 더 일러드릴까요? 네, 구독이라고 보내시고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신규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울트라 커퍼시티라고 하는 이 배터리 효율을 늘리는 이런 따상상 기업을 아마 기대하실 수도 있고 에코프로 머티라고 하는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하는 이 기업의
상승폭을 기대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이런 그랜리소스 혹시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종목도 제가 이 어떤 해법을 좀 알려드리긴 할 텐데 보통 신규 상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규 상장주를 거의 대부분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랜리소스부터 그리고 이런 블루엠텍이라는 종목도 사실 뭐 따상상 갈 수 있겠나라고 했는데 몇 프로 차이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 이것도 하나의 시장의 트렌드라는 건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 KNS라는 종목도 아시나요? 역시나 얘도 이런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첫날은 올랐고 따상상이었지만 급락이 나오는 패턴. 이 전철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첫날에 대한 부분을 훼손시키면서 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공모 청약하신 분들은 어떠한 단기 자금의 성향을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맞나요? 네. 자, 결국은 우리는 중장기적인 어떠한 파도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도 이 종목을 단발적인 하루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도 첫 번째 목적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다만 기업에 대한 어떤 사이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첫날에 팔아서 주가가 좀 눌리긴 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흐름이 나와서 아쉽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맞아요. 산업의 사이클도 알고 시장의 분위기도 알고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한국은행의 총재,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연방준비의장이죠. 예,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지금 아직 가닥은 잡히지 않았지만 50억으로 완화한답니다. 그러면 증시에는 외물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의 대외적인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산타렐리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서 S&P 500 지수도 신고가를 연출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친환경 정책의 날개를 단 DS 단석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어떤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리고 계속 지켜봐고 중장기적인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것 같아요. 다만 첫날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 분들 많죠. 그렇죠? 자, 이 자료에는요. 물론 저의 의견도 들어가 있지만 각 기관들로 하여금 수요에 대한 부분, 첫날에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을 발생시킬지에 대한 부분을 다 가격을 반영을 시켰고요. 이런 의견들을. 그리고 애널리스트 후배들 있죠. 후배들 대상으로 해서 이 DS 단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주는 건 어느 정도 주는가. 그 뜻은 뭐냐면 현재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닌 미래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지인을 통하고 그리고 애널리스트 후배들을 통해서 이런 분석 자료를 만들어 상당히 시간을 많이 썼네요. 그래도 한 분 한 분 더 이런 자료들을 유익하게 활용하시고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좀 많이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 거죠? 그쵸? 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자임을 알린다라고 해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DS 단석에 대한 시초가 전략 이 부분과 그리고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렸죠. 기관 경쟁률 1600대 1 개인이 이렇게 LS 머티리얼즈도 그랬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경쟁률을 여러분들은 기관만큼 수량을 받을 수 있는 경쟁률로 끌어올리는 방법. 미리 말씀드리면 4인만 모이시면 될 거고요. 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펀드 매니저를 그만두긴 했지만 결국은 맞아요. 기관 코드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2년 동안 살아 있어서 이 코드를 다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먼저 자, 요 부분 받아가시고 절대 근데 구독자분이 아닌데도 공유를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걸 3주, 4주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만연화되게 되면 사실 좀 제한이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생긴다고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010-4822-8706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자료 집대로 하시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식시장만큼은 항상 원리와 규칙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자, 그래도
22일 마지막 상장 종목입니다. 그러나 국내외 증시가 훈풍을 불고 있어서 여러분 한번 기대해봐도 좋고요. 다만 몇백 프로의 수익률에도 분명히 또 손실권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고 신규 상장주 처음 들어가 손실 보는 분들이 사실 아직까지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알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시초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는 그 전략대로 가는 겁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자료 좀 다 보내도록 할게요. 자, 파이팅 하시고 친환경의 날개를 단 바이든의 힘을 얻은 이 DS 단석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드렸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시고 이렇게 어떤 질문을 달아주시게 되면 제가 말씀 다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신규 상장주 중에 뭐 블루엠텍이든 그릴리소스든 최근에 상장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가 손실권으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역시나 구독자임을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문자로 어떤 상담 내용을 보내주시게 되면 이 부분도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께 해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 거래일 있으면 상장이 됩니다. 그죠? 그날은 우리 뭐 전날 술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죠? 경건한 마음으로 시장에 한번 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죠? 자, 주식타짜 안 교수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거꾸로 고맙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면서 하루하루 주위의 주변에 어떤 사랑이라는 걸 많이 느끼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주식타짜 화이팅이고요.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 교수였습니다.